이번 시간부터는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가 이제 뭐 컴퓨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까지 과거에 보면 좀 문제가, 옛날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신기술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1장에 보면은 정보와 사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급적 그 출제된 이런 내용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중간에 보면은 자료와 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자료,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정제된 게 지식이죠.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데이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정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정제된, 가공되고 정제된 이런 내용이고, 지식은 이제 완전히 압축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료는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거나, 이렇게 노트 자기가 요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정보라고 보면 되고, 지식이라는 것은 뭐 자기 머릿속에 있다든가, 완전히 이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자료, 정보, 지식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정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 이런 것을, 짧은 시간에 처리한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 통신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송하는, 이런 도구이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기본적으로 정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자계산기 기능은 이제, 시스템, 통상 이제, 공학에서 시스템이라 하면, 제일 먼저, 인풋이 있어요, 인풋.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가 끝나면은, 아웃풋,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제 또 어떤 걸 보면 이제 여기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어떤 입력 쪽에 입력값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피드백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1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있는데,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분화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산 기능, 제어 기능, 그 다음에 기억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돼서 기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책에서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입력 기능, 출력 기능, 그 다음에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연산과 제어, 기억,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특징이 나오는데, 세 번째,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하다. 그 다음에 대용량성. 그러니까 용량이, 많이, 대용량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범용성. 범용성이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시 사용성, 호환성,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자계산기 구성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된 그런 것을 의미하고, 하드웨어는 이제 또 크게, 처리기와 주변 장치, 보조 장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주변 장치, 그것을 둘러싼, 보조 기억 장치,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뭐, 입력할 때 쓰는, 자판,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변 장치가 되어 있고, 보조 장치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또 보조하는, 뭐 마우스 뭐 이런 것이 자판 외에, 마우스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조 장치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구동하는데 이제 필요한, 나온 대로 보면 제어하고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런 장치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고,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슨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워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아래 한글 이런 것이 필요하듯이 그런 것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고 이제 이것이 뭐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그런 것이 있는데, 상하관계나 동종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거나 프레임 워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중간계층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 사이에서 둘을 엮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중간에 위치해서 사용자에게 시스템 하부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운영체계,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들,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출제한 거 보면은 중간에 위치해서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들 중간이구나. 그래서 키워드는 하여간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둘 사이에서 매개 역할, 매개라는 것은 이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매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펌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펌웨어는 뭐 쉬운 말로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뭐 예를 보면 뭐 리모컨 또는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은 그 장비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만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펌웨어라는 것은 어떤 범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장비에 특화돼서 거기에 최적화돼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산기 역사, 역사는 뭐 최초의 자동 계산기는 뭐 1944년 이때 만들어졌고, 이건 자동 계산기고, 이제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45년 2차 대전이 끝날 그때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 구분해서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5세대는 집적회로 IC라 그러죠.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는 건데, 3세대부터, 그러니까 최초는 뭐 진공관이 이제 1세대는 이제 진공관 시대고, 2세대가 여기 나온 데는 이제 트랜지스터죠. 진공관은 이게 부피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이제 이걸 단점을 개선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IC, 집적회로. 그러니까 뭐 IC 하나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느냐,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IC라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트 서킷, IC랑 똑같죠.
라지 스케일, 그 다음에, VLSI, 베리 라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슈퍼, 그 다음에 ULSI, 울트라, 그럼 집적도, 그러니까 뭐 초초 집적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시대가 오면서, 뭐 여기는 한 트랜지스터가 한 100개, 1000개 있다면 여기는 수십만, 수백만 개, 하나의 그, IC 안에, 하나의 그 집적 회로 안에 이렇게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구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죠. 여기 다시 한번 책에 언급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력장치. 여기서 이제 입력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입력장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입력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자료와 프로그램 명령 등을, 컴퓨터 내부로,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입력장치고, 쭉 종류에서 이제 보면 뭐 키보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키보드, 그 다음에 그 천공 카드, 이건 뭐 요즘 많이 안 쓰는데, 그 천공 카드, 그 다음에 광학적 주사기구, 그 다음에 천공, 종이 테이프, 콘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그, 종류가 쭉 있는데, 뭐 시험에 보면은 그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예로 쭉 이런 걸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니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서 그 문제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입력 장치가 아니라 출력 장치다.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에 대해서, 자기 디스크가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의미하죠. 요즘 뭐 거의 안 쓰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진부한데, 자기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파티션을 만들고, 포맷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어장치, 제어장치 같은 경우는 내부 그 요소들을 제어라는 게 뭡니까?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오스 뭐 이런 것이 여기 해당되는데, 동작 절차는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장치, 그, ALU, 말 그대로 뭐,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래서 그 산술 연산 그 장치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는 이제 거기 나온 대로, 어떤 계산 처리 결과를 이렇게 저장하거나 기억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장치에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이 있는데,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장치에는 여기 있는 대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나 연산의 결과 등을 외부 출력 매체를 통해서 외부로 표현한 장치. 대표적인 게 뭐 프린터,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뭐 이런 것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입력 장치 종류하고 자기 디스크가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그 전자계산기 분류, 그래서 취급 데이터에 의한 분류,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디지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우리 차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차는 뭡니까 기름하고 전기하고 이걸 같이 쓰는 걸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컴퓨터에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혼합된 그런 장점을 취해서 제작한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범용 컴퓨터.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건 우리 뭐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이 이제 범용이 되겠죠.
특수 목적용 컴퓨터,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그런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건 뭐 좀 더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어 있고,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의한 분류해서 개인용, 그 다음에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기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앙처리장치 CPU를 의미하죠. CPU와 주변 장치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는 또 주기억장치와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런 것이 있고, 주변 장치로는 입력장비, 출력장비, 보조기억장비 이런 것이 있다. 크게 구분되어 있고, 이 내용을 이제 뒤에 쭉 풀어서 나왔네요. 그래서 CPU는 전자계산기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입출력 장치, 연산 장치 등을 통제한다.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서는 연산, 자료 이동, 비교 판단 등의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나눠지는데, 주기억 장치 종류에는 자기코어, 그 다음에 반도체 기억 소자로 롬과 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롬이라는 것은 크게 롬과 램이 있는데,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롬이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읽고 쓰고, 그러니까 읽기만 하는 거, 읽고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롬이라는 거 여기 말 그대로 읽기만 하는데 제작 당시에 입력 내용이 정해지고 그 후에는 변경할 수 없고,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기억 내용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 종류를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롬 같은 경우는 마스크,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씌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작 당시에 기억 내용을 써놓은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마스크롬이라고 하고, 에프롬, 프로그래머블 램, 롬.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내용을 일에 써놓을 수 있다. 롬을 만든 뒤에 한 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래머블 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이 뭐 출제 많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저러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 롬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외선이나 높은 결함을 가함으로써 기억된 내용을 지울 수 있고, 몇 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EP롬이라고 이렇게 과거에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지울 수 있는 이렇게 요 말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기서 뭐 한 번 쓸 수 있고, 이거 여러 번 자외선 이런 걸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램이 나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램 같은 건 이제 뭐 우리 램 상주 프로그램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워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 저장을 해야 되죠. 그죠?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전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롬과 달리 기억 내용을 자유자재로 읽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억소자이지만,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모두 지워지고, 이런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따로 보조 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 이런데 저장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 프로그래밍이 하여간 우리가 무슨 작업을 이렇게 뭐 워드 작업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램 주기억 장치인 램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원이 갑자기 나가면 이제 지워지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런 작업 공간이 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소멸성 메모리다. 지워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종류에는 스테이틱과 다이나믹 이 두 가지가 있다. 스테이틱 같은 경우는 플립플롭이 주로 소자로 구성되고 속도가 빠르고 입출력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이나믹 램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느리고 반대적이죠. 소비 전력이 작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대용량 기억장치 구성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엔디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걸리버 여행기 거기서 따온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이제 리틀 엘리언하고 빅 엘리언 이 두 가지가 에디언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에디언이 두 가지 빅 에디언과 리틀 에디언이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숫자로 1, 2, 3, 4, 5, 6, 7, 8 이런 것을 입력시킬 때 우리가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그냥 여기에 이제 또 메모리 공간이라면은 메모리 공간이라면 그냥 빅 에디언 같은 게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나갑니다. 그게 이제 빅 엘리언이고 리틀 엘리언이라는 것은 7, 8, 5, 6, 3, 4, 1, 2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 이제 빅 에디언과 리틀 에디언의 차이점이고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죠. 인간이 이해하기 쉽고 이거는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빅 에디언 같은 것은 우리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CPU CPU로 가장 많이 만드는 인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문제는 큰 단위가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빅 에디언 그다음에 작은 것이 앞에 나온 것은 리틀 에디언이다. 이런 것이 과거에 출제됐으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 보면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게 있는데 좀 문제가 이게 최신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하드 디스크, USB, 외장 하드 이런 것이 대표적인데 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디스크 기억 장치에 보면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디스크를 사용할 때 최초에 파티션을 만들고 포맷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기억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캐시 기억 장치하고 가상 기억 장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캐시라는 것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속도가 빠른 CPU와 주 기억 장치의 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캐시가 되겠습니다. 가상 기억 장치라는 건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 그러는데 주 기억 장치가 갖는 용량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페이징 기법, 운영 기법 중에 페이징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 나온 대로 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 페이지 단위로 나누고 페이지 단위로 주소 변환 및 대체하는 기법을 말한다. 그래서 뭐 어떤 페이지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뭐 쉬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기법은 하여간 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누고 페이지 단위로 주소 변환 및 대체하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산기하고 가산기, 계산기, 그 다음에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타 종류에는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시프트 레지스타, MQ 레지스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플래그 레지스타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레지스타라고 여기 교재 나온 대로 다양한 산출 연산 결과의 상태를 알려주는 플래그 비트들이 모인 레지스타들이다. 이렇게 이것을 플래그 레지스타는 상태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어 장치는 기억 장치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명령을 판독해서 연산장치나 입출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타 이런 건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죠. 카운터 뭐 카운팅한다.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타,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타, 그다음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걸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입력장치에는 이제 뭐 카드 판독기, 뭐 조이팁 판독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좀 예전에 이것도 좀 예전 문제네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출력 장치에는 이제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